감사합니다, 원장님. 왜 울고 계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정말 덕분에 원장 선생님 안 계셨으면 정말 상상이 안 돼요.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는 9학년 때부터 봤었으니까 이거 잘 될 거가 그때도 이렇게 떡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잘안 디퍼됐을 때 네. 정말 다른 거 다 바로 마음 잡고 할 수 있게 너무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정말 가장 잘한 선택이 앤디 선생님께 전화했던 일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UC 버클리도 됐어요. 합격했어요. 그래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진짜 회사 따라갈 거야? 같이 갈 거야? 누가 보면 거기가 네 주인인 줄 알겠어. 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부에 대한 우리 멘토링 프로그램 90학년 학생들 들어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월 한 번씩 우리 웨비나가 있거든. 쌤이 주최를 하는 우리 학생들 초대를 해서 얘기하는. 근데 그때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주면 좋을까, 어떤 특별 활동을 하고 왜 공부가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냐에 대한, 말하자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엇을 시켜주는 주문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하는 거 말고 내가 좀 자극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건강해지게, 스스로 할 수 있게 주도적인 학습이 되게.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 주도적인 학습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오면서 비디오를 갑자기 켰어. 쭉 노트를 정리한 것 중에 부모님들이 그래도 시청을 좀 하시니까 부모님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이런 비디오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성적이 올라가느냐 몇 가지. 쌤이 그래도 사교육만 25년이야. 대학교 때 과외하던 것까지 치면 29년 차야.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약간 확신이 있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걸 오늘 한번 총정리를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엄마 주도 학습을 하고 있는 덱들 우리 학생 주도 학습이 아니야, 엄마 주도 학습이 되고 있는 덱들이 비디오를 보면 이게 빨리 멈춰야 될 텐데 하는 또 충격요법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비디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어저께는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는 이제 어머님인데 미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을 오신 거야. 그래서 8학년을 지나고 9학년을 지나면 미국에 있다 보면 학원 뭐 이런 거 가야 돼, 방과후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편안하게 초등학생, 중학생을 살다가 한국에 빡 오니까 갑자기 사교육 이러면서 주변 애들이 학원을 다니고 우리 아이가 거기서는 잘했는데 여기 오니까 약간 밀리는 느낌이 들더니 아이가 불안해하고 엄마도 막 하는데 주변에 어머니 회라 그러나 뭐 엄마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으시고 해서 어떻게 하다 우리 유튜브를 보시고 오신 거야. 이 미팅을 하면서 쌤이 든 생각인데, 사교육을 좀 많이 하긴 하지. 이게 장단점이 있어. 장점은 뭐냐면 학생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앞으로 전진이 안 될 때 그거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선생님 자원이 또 많아. 한국은 국제학교를 다니든 유학생이든 나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리소스가 많아서 미국은 그것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선생님은 문제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애들이. 그러니까는 너무 치고 요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 자, 어느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선생님 생각이 있어. 자,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시작을 해볼게. 학원을 다니든 과외를 좀 하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간 애들이 있잖아. 나도 그래. 그런 애들이 있고, 혼자 학원 한 개도 안 다니고 하는 애들이 어쩌다가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어. 자, 그런데 사교육을 그러면 다 하면 다 잘 되냐? 아니지. 사교육을 하는 애 중에 반만 잘 된다고 생각해. 반이니까 꽤 많은 퍼센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교육을 받아 학원을 다니든 과외를 서포트를 해줘 부모님께서. 자, 그런데 잘 된 애들은 결국에는 지주도적인 인간이야. 요거 생각해볼까 학생 여러분? 자기가 자기 성적에 욕심이 있어서 엄마한테 엄마 나 뭐 예를 들어서 피직스가 조금 이상해, 느낌이 쎄한데 선생님 한 분이 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좀 섭외 좀 해줄 수 있어? 내가 일단 한 달은 버틸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쎄한데, 요럴 때 엄마가 피직스 좀 딱 해서 이제부터는
학교는 조금 나가. 자, 이런 것도 주도적이잖아. 자기가 엄마한테 요청을 하거나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help, 도와줘 엄마, 선생님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가는 결국엔 지가 주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자, 근데 애가 성적이 흔들흔들하기 시작해서 엄마 주도적인 학습. 자, 뭐 가만 보니까 이거 선생 하나 붙여줘야 될 것 같으니까 엄마가 와서 팍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해. 그러니까 애가 이씨 하기 싫은데 아씨 근데 엄마가 하라니까는 해가지고 해. 이건 엄마 주도적인 학습. 자, 이러면은 끌려가. 근데 이제 애가 사춘기가 와 10대 후반에가 나이가 좀 먹어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아빠 말이 엄마 말이 나도 좀 인간 취급해줘, 나도 이제 성인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족쇄를 채우고 수갑을 채우고 꽁꽁 묶어가지고 시키는 것만 하기에는 내가 애야 이 태도까지 감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사교육을 해도 과외를 해도 자기 주도적인 애만 효과 보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AP가 저희 학교가 like maximally A's in the cap에서 그러면 자, 그러면 성적이 학교 성적이 잘 나와. 자, 학교 성적 내신이 잘 나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영어가 잘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식에 대한 영어가 돼서 잘 읽고 잘 이해를 해. 수학도 영어 글씨로 돼 있고 사이언스 책들 뭐 케미스트리, 피직스, 컴퓨터 사이언스 무엇이든지 간에 다 설명은 영어 책으로 돼 있는 설명서야. 해당 분야의 지식에 대한 설명 글들이기 때문에 글을 읽어. 근데 읽었는데 한 페이지를 예를 들어 읽으면 한 50%만 흡수가 되고 50%는 그냥 뭔 말인지 모르고 넘어가 이런 인간도 있고, 쭉 읽으면 100%다 이해가 되는 애도 있고. 자, 기억력도 마찬가지야. 뭐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면 그때 읽었던 그 한 페이지의 내용이 다 기억나는 기억력이 좋은 인간이 있고, 나 같은 애들은 다 까먹어버리는 난 진짜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어. 그러니까는 계속 해줘야 돼. 자, 그래서 학교의 어떤 특정 과목, 이과, 문과 뭐 이런 걸 떠나서 성적이 다 잘 나온다는 것은 이해력이 좋고 학습 습관이 좋다는 거를 상징할 수 있어. 그게 안 되면은 뭐 재능으로, 타고난 재능으로 그 성적이 다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말이 맞지, 학생 여러분? 아니, 한 분이 아는 재능과 취미가 맞아 잘 될 수 있지만 여러 개, 5, 6과목이 다 그렇게 나온다는 건 그건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좋은 거야. 공부 습관과 근성과 자기 주도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야. 맞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주도적으로 되냐면 자기 혼자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도적이 아닌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학교가 그래. 학교가 당연히 내가 발표하고 참여하고 이런 건 주도적이지만 선생님의 강의가 많은 부분이란 말이야. 수업에서 선생님의 설명, 선생님들이 참여를 유도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쳤을 때는 거의 선생 주도야. 자, 그게 끝났어. 집에 왔어. 학원을 가. 학원에 가면 선생님들 또 강의 위주야. 그러니까 듣고 있어. 노트만 열라 적어. 다 수동적이야. 내가 한 건 없어. 자, 그리고 집에 왔더니 과외 선생님이 와, 저녁에. 그래가지고 또 무슨 과목 과외를 한 판 해. 그럼 선생님이 열라 또 틀린 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는 거의 들으면서 있는데 스스로 주거니 받거니가 자주 되면 인터랙션이 있으면 좋지만 아니면 거의 수동적으로 한 50% 듣고 50%딴 생각한다. 사람이 듣기만 하면은 다 수동적인 거야. 이거를 주도적으로 가려면 내가 인바우드해서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고 끝나고 오니까는 밤 11시야. 자, 11시니까는 한 12시, 1시까지 학교 숙제를 끼적끼적 하다가 가야 되니까 그때만 나의 주도적인 시간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숙제는 했어. 공부는 안 한 거야. 충격적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숙제는 했어. 근데 공부는 안 한 거야. 자, 그렇게 되면 A 플러스까지 못 가. A 마이너스가 된다니까. IB 학교 학생들로 7점이 못 가. 6점까지는 간다니까. 이런 현상들. 자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내 공부 시간이 있어야 돼. 내 공부 시간. 내가 스케줄 짜고 내가 무엇을 할지, 오늘 일찍 짤지 내일 일찍 짤지, 오늘 내일 것과 땡겨서 한 판 더 해놓을지, 뭔가를 할지, 오늘은 영어하고 내일은 수학할지 뭐 이런 거 자기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어야 돼. 근데 학원에 처박혀 있고 과외에 처박혀 있으면 내가 그 스케줄 짤 시간도 없어. 이 매니지를 해야 되는데 시간 매니지가 약하다? 시간 매니지 할 시간이 없으면 또 안 돼.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은 것 같아. 주도적으로 되려면 내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반박을 할 수 있지. 우리 애는 시간이 많다. 많은데 저 모양으로 자빠져 계십니다. 이런 상황 얘기해 봅시다. 뭐 하고 있어 너? 뭐 먹고 있어? 뭐 먹고 있어? 이상한 거 먹고 너 앞이 보이긴 보여? 어떻게 됐어? 앞이 보이긴 보여? 떨어진다 너. 우와. 이거는 대화와 소통과 자극이 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학생 여러분들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지, 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부터 시작을 하셔서 엄마 아빠의 삶은 어땠는지, 어떻게 한 부분이 후회가 됐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좀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유학을 했어. 유학을 대학원을 나왔어. 한국에서 대학교 나왔지만 대학원 나오신 분들이 어쩌다 한 분씩 계시니까. 자, 그러면
아,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이런 대학을 가서 이렇게 했을 텐데 난 내가 가지지 못한 무엇을 아들아 너는 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안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자식을 놓으면 나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있었다. 나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를 그렇게 서포트해주지 않았어. 그게 불만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은 그럴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나는 꼭 이런 걸 해보고 싶었다는 거를 엄마는 너에게 지금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상황이 이해가 100% 되지는 않죠.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스타팅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아무런 이유와 목적과 근거 없이 야 성적이 떨어졌어 해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할 거 아니야 알아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를 느끼면.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왜 뭐 동부의 아이빌리그 투어도 갔다 오고 뭐 서부의 버클리 스탠포드 투어도 갔다 오고 진짜 투어를 갔다 오면 자극을 받아서 뭔가가 느껴서 하겠지도 수동적일 수가 있어. 자체적으로 그 전에 사전적으로 집에서 대화가 많아야 돼. 선생님들의 좋은 말씀도 듣고 위인전기 책도 읽고 뭐 이러면서 자극이 돼 있는 순간에 그 비슷한 게 현장에 가서 막 볼 때 뭔가 팍 이렇게 한 번에 기가 느껴지는 자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엄마의 잔소리일지 아빠의 간섭일지 학원 선생들이나 컨설팅 선생님의 경험 공유일지 뭐 테스트를 봤는데 테스트를 본 거에 대한 애나리시스를 이끈지 학교 선생님의 코멘트인지 어떤 계기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자극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요거는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오면은 사전 상담지 같은 이 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부모님 상담지를 우리가 바꿔랑. 근데 거기에 그냥 정리만 해주신 게 아니라 이 부모님께서는 신규 들어온 학생인데 조금 고민거리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비디오 설명을 이게 글로 설명하면은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돼서 또 비디오 만드는 게 우리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녹화를 떠서 그걸 한번 틀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매끄럽게 잘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해놓고 비디오를 전달을 드려야지. 그러면 이제 강의처럼 설명을 듣고서 이제 클리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말 하면 조금 모순인가 싶지만 절대로 학원이나 선생을 100%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거를 불신해. 선생님한테 돈 주고 싸다가 맡기면은 애가 어떻게 대단한 마법이 일어나겠지는 일어나지 않아. 밖에서도 자극이 있고 학교 선생님, 학교 외 선생님, 우리 같은 사교육 선생님 괜찮고 그다음 집에서 엄마 아빠의 자극도 있어야 돼. 근데 엄마 아빠가 자극을 너무 대화를 안 해주시면 아이들은 어느 상태에 있는지가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는 엄마 아빠가 돈을 들여서 사교육만 시키지는 말고 그 도움이 된다는 거지. 더 큰 도움이 확실하게 되려면 집에서 시간도 투자를 해주시라. 아이들의 성적에 같이 마음 아파하고 아이들의 좋은 성적에 같이 날아갈 정도로 기뻐해주는 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그것이 되면은 조금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 이런 비디오를 보는 학생들 중에는 난 좋은 대학교 안 가도 돼. 내 인생은 뭐 all set, I don't care 이런 학생들은 모르겠어. 하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그 동기가 그 이유가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무엇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 학교 공부는 매주 정신 차려야 돼. 성실성으로 유지가 되는 거지 한 번 몰아서 한다 이걸로 되는 것은 아니야. 근성이 있어야 돼. 습관이 있어야 돼. 계획을 세우고 끈기 있게 실천을 하는 독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것을 만들어라 자기 자신한테. 그렇지 않으면 이 뒤에 올 큰 과제들이 뭐 SAT 시험이 될지 대학교 입시가 될지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봐봐야 돼. 조금이라도 어릴 때 더 챌린징하게끔 욕심을 약간씩 관심을 가지고 열어주길 바란다. 그거까지만 해오면 나머지는 좋은 선생들과 엄마 아빠들이 서포트를 해주면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니?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생님 다음 비디오에서 만납시다. 바이바이.